저출산 상황에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농촌 지역뿐 아니라 도심에도 보육시설 폐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년 뒤에 보육시설 30%는 문을 닫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산업은행 이전과 에어부산 분리매각 등 부산 지역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총선에서 공약으로 다뤄질지 분석해봤습니다. 폭력과 욕설 등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시민과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부산 진구 일부 동주민센터에 안전요원이 배치됐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저출산 상황에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농촌 지역뿐만 아니라 도심에서도 보육시설 폐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4년 뒤 어린이집, 유치원 10곳 중 3곳은 문을 닫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왔습니다. 흉물로 남게 되는 폐원 보육시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5개월 전 문을 닫은 부산 중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더 이상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키웠을 화분의 식물도 다 말랐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지역에 위치한 이 어린이집, 문을 닫은 이유는 아이들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원도심에는 지금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관심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미취학 아동들의 수가 지금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어린이집 이런 폐원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인근의 어린이집은 2022년 2월 폐원했습니다. 이 어린이집 역시 폐원 이유는 워낙 감소였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텅 빈 공간은 2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문을 닫은 어린이집 모습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제가 이 동네 살은 지가 지금 딱 만 50년 됐습니다. 보수 어린이집이라고 다니다가 보수 초등학교를 갔고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안 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황폐화된 이렇게 어린이집이 폐교 비슷하게 되고 너무 안타깝죠 지금요. 저출산 여파에 앞으로 4년 뒤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31.4%가 사라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저출생 시대 어린이집 유치원 인프라 공급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은 2018년 39,171곳에서 2022년 39,923곳으로 21.1% 감소했습니다. 유치원은 2018년 9,021곳에서 2022년 8,562곳으로 줄었는데 이 추세라면 2028년이 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30% 이상은 문을 닫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취약 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사라지면서 일부 아이들은 갈 곳을 잃은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문을 닫은 후 지역에 방치된 보육시설도 골칫거립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급감 예상에 따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 저출산 현상은 심화하고 있습니다. 제2의 도시 부산, 이제는 소멸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활력을 찾기 위해 추진 중인 산업은행 이전과 에어부산 분리매각 등 부산 지역 주요 현안은 국회 입법 과정부터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총선에 나서는 후보들 공약으로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총선 털기에서 분석해봤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현재 산업은행법 그 4조 본사를 서울에 두게 되어 있는 것을 부산에 둔다든지 이렇게 고쳐야 되거든요. 그 법안 발의는 이미 2년
넘었습니다만 아직도 이제 진척을 못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산업 노조의 반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수도권 초집중을 바로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수도권에서 떠나기 싫은 겁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자산 격차가 지금 2억이 넘어요. 이 격차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무슨 부동산이 하나 있어야 되고 수도권 대학을 가야 이게 조금 더 사회에서 성공하는 데 다가가는 이런 구조가 계속되는 한은 사실은 산업은행 이전 이런 부분들이 국가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당위론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자기 이해 문제로 왔을 때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에어부산은 그 진에어하고 저병황수하고 통합이 돼서 사실은 정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본사를 또 인천에 두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산업은행과 정부가 빨리 나서서 더 이상 실기하지 않도록 빨리 분리 매각 작업에 들어가야 되고요. 또 가덕신공항을 그 성공적으로 건설하겠다는 말을 누차 대통령부터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진정성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또 수용하고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는 하드웨어, 공항 외형을 성공적으로 건설하겠다는 것인데요. 그것도 물론 이제 그 활주로를 더 추가한다든지 보완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결국은 그 외형만 있으면 뭐합니까? 덩치만 크면 뭐합니까? 사람이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국제 노선이 다양하게 있어야 되고 그래야 물류, 금융, 허브 도시가 되는 겁니다. 또 유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국회의원이 제시할 공약인지 아닌지를 봐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사실은 지난 지방선거 때 내세웠던 지방의원이나 구청장들의 그 지역과 관련된 공약 이런 것을 자기가 했다고 또 자기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가려야 된다. 그런 공약을 제대로 보고 그래야만 그런 공약을 제시하는 사람이 우선 자질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번 총선에서는 반드시 좀 가르쳤으면 그러면 22대는 21대하고 다르게 좀 더 지방 분권 균형 발전이 앞당겨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경찰이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황보승희 국회의원의 불입건을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불입건 결정과 관련해 금품 수수 관련 장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실체가 확보되지 않았고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증거 불충분 등으로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황보승희 의원은 자신과 가족, 선출직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겪어야 했던 심적 고통과 명예훼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고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고발한 자들과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확대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해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4월 총선과 재보궐선거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들의 공약은 항상 대도시, 이른바 표가 많은 지역 위주로 짜여지는데요. 경남의 선거구 중에서도 인구수가 가장 적은 지역을 찾아가 후보들에게 바라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여기도 유권자 살아요. 첫 순서로 경남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의령군 낙서면을 찾아가 봤습니다. 대중교통 창녕에서는 적교까지가 오는 그 버스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적교까지 나가려고 하는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 이제 좀 할 수 있으면은 창녕에서 우리 부린면 신방까지 하루에 2대 이상이 되면은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이 이 가격 안정이 돼야 된다. 어떤 데는 가격이 높아가지고 소득이 많이 들어오는데 또 어떤 데는 가격이 폭락해버리고 국가에서 그걸 조정해가지고 말이지. 좀 농사를 지으면은 지은 만큼 노력한 만큼 소득이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좀 그래요.
그런데 건강검진센터에서 온 거는 너무 단조로운 거,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어차피 우리 어른들을 위한 그 복지를 하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갖고 조금 더 세분화되게. 그분들이 바쁜 양반들이 일일이 뭐 구석구석이니 다 못 살피다 보니까 뭐 큰 데 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우리 의료 쪽에서는 굉장히 소외감을 사실 많이 느낍니다. 은행에서나 볼 수 있는 안전요원이 부산 진구 일부 동주민센터에 배치됐습니다. 폭력과 욕설 등을 하는 민원인으로부터 시민들과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시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라이터를 손에 들고 경찰과 대치하는 남성. 경찰의 설득에도 욕설과 위험한 행동을 멈추지 않자 소화기를 뿌려 제압합니다. 지난 2022년 11월 60대 A씨가 부산 진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분신을 시도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직원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있어 자칫 아찔한 상황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사건 이후 1년이 지난 해당 동 주민센터. 내부로 들어가자 입구에서 제복을 입은 남성이 번호표를 뽑아주고 민원 내용을 물은 뒤 자리까지 안내합니다. 그리고 팩스 전송 같은 간단한 민원 업무도 처리해줍니다. 지난 2월부터 배치된 안전요원입니다. 은행에서나 볼 수 있는 안전요원이 주민센터에 배치되자 처음엔 낯설게 느꼈던 주민들도 차츰 만족감을 나타냅니다. 전에는 오면은 뭐 때에 따라서는 뭐 고성도 좀 있고 좀 여러 가지 뭐 애로사항이 좀 있었는데 오면 좀 불안하고 보면은 근데 그런 점에서 해결이 되니까. 지난 2022년 폭행과 폭언을 당한 직원은 트라우마를 겪다 결국 부서를 옮겼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직원들도 언제 같은 일이 발생할지 몰라 불안에 떨어왔습니다. 이번에 배치된 안전요원은 이 같은 위협 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폭력과 폭언 발생 시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주민과 직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폭언, 폭행 등 그런 위협을 가하는 민원이 오면 민원 응대하기가 겁이 났고 또 불안감을 호소했었는데 안전요원이 배치됨으로 해서 더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부산 진구에 안전요원이 시범 배치된 동주민센터는 2곳. 구는 주민 만족도 조사를 거쳐 전체 20개 동에 안전요원을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경상남도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개인과 법인의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지난 4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유공 납세자 인증패 수여식에서 김한과 의원 김혜곤 대표원장 등 개인 8명, 두산 에너빌리티 등 법인 12곳이 도지사 표창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성실 납세자는 경상남도 금고은행인 BNK 경남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 정기예금 금리 최대 0.3%포인트, 대출금리 최대 0.5%포인트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또 법인 세무조사도 3년 유예를 받게 됩니다. 지난 4일 밤 9시 35분쯤 부산 강서구 대양항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던 20대 A씨가 테트라포드 사이로 추락했습니다. 함께 있던 일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해경은 구조대를 급파해 테트라포드 3m 아래에 있던 A씨를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해경의 조사 결과 A씨는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내려갔다 고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테트라포드나 갯바위 낚시를 자제하고 안전한 곳에서 낚시를 즐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